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6일인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규 전 횡성군수의 뇌물수수로 공석이 된 횡성군수 보궐선거도 사천타천 후보군이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유권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에 제천 삼척간 조기 착공 요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 한과가 대통령의 설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우수한 농산물과 농민의 정성에 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주문도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공직자 사퇴 시간인 16일 이후 예비 후보자 등록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15일 현재까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는 총 46명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5명 정도였지만 최근 등록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까지여서 이후 예비 후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며 출마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15일 민주당 입당과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춘천 출신인 육 원장은 춘천 지역구 출마가 유력합니다. 지난 13일 퇴임하고 민주당에 복당한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최성현 전 강원도 의원과 김성식 전 춘천시 의원이 춘천 분구를 전제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사면 복권된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 여부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전 지사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총선 선거판을 흔들 큰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도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며 선거 분위기를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군수 부재 상황인 횡성군도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무주공산으로 거론되는 인사만 8명에 달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5일 현재 횡성군수 후보군은 8명으로 압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관형 전 강원도의원과 장신상 전 횡성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기 전 농협 강원본부장, 박명서 횡성군민대통합위원장, 이병한 전 횡성부군수가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기엽 전 도의원과 함종국 현 도의회 부의장도 자천타천 입지자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전인택 전 도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사실상 선거의 공식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본선거에 비해 선거 기간이 짧고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1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7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 어떤 양반을 선택을 해야 될는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역의 수장을 뽑는 군수 보궐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달 2월 2일부터 군수 보궐선거 예비 후보가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그리고 직계 좀비속은 예비 후보자의 그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16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고 모든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횡성군의 주소가 돼 있어야 합니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선거법과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원 남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평택과 삼척 간의 동서고속도로에 영월 삼척 구간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총선에서 이슈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에서 제천을 거쳐 삼척으로 연결되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해 2015년 평택 제천 구간 127.3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천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구간은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천 영월 30.8km 구간 건설 사업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영월 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정선과 태백 등 강원 남부권은 물론 이곳 동해시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송 능력을 비교해보면 동서축은 34.4%로 남북축 65.6%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안의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 삼척항을 연결하는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육상과 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를 비롯해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해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이제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과 또 그 북방 경제 시대에 이제 산업 물류 이동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관심과 참여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 서명부는 관계부처와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 삼척 구간의 착공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사업, 면제 사업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영월까지 쫙 끝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걸 그 이후의 사업은 이제 타당성으로 가져가려면 사실은 산 넘어 산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착공 23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앞으로 남은 123.2km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천경찰서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행인까지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5살 김모 씨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20분쯤 홍천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차를 운전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2대를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행인 44살 지모 씨를 매달고 3m가량 운전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 씨는 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나타났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거 중에 가출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며 상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0대와 20대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호텔 정문에 여자친구와 상대남 C씨가 나타나자 C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삽으로 땅을 파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양의 한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로 지정됐는데요. 설을 앞두고 바삭하고 고소한 한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한과 공장에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한과 공장. 찹쌀을 빻아 만든 반죽, 반대기를 달궈진 기름에 넣자 금세 부풀어 오르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사방에 퍼집니다. 한 차례 식힌 유과에 찐득하게 섞인 조청과 물엿을 적절히 발라 단맛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진 쌀가루를 입히면 고소한 유과가 완성됩니다. 설을 앞두고 한과 공장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올해 설 선물에는 전북 전주의 이강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떡국떡과 함께 강원도 양양의 한과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주문량은 평소보다 1,000건가량 늘었습니다. 1년에 그 구정, 또 추석, 그때가 가장 바쁘고 판매량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 오색 약수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약수물로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이 쌀, 그다음에 잡곡. 지역의 농산물로 정성껏 만들어진 설 선물은 국가 유공자 가족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4,0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맛과 정성이 깃든 양양 한과가 설 명절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에는 법천사지 등 옛 절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들입니다. 원주시가 대표적인 이 세 곳의 사찰터를 하나로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재와 역사를 알리는 이 사업에 시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시대 번창했던 법천사와 거돈사 그리고 흥법사. 이 세 사찰은 원주시 남한강 일대에 위치했는데 고려 초기 사찰이 도시와 결합해 행정과 경제 중심지 기능을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각각의 절터마다 불교 문화의 백미를 보여주는 유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세 곳의 옛 절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야 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해당 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주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기능하고 속성을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근 지자체들, 광역 단위의 기관과도 협력해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위해서 더욱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남한강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새 절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와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일단 권한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중앙정부나 이제 지방정부에서 좀 게으리하지 않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근 타양살이를 하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11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결정된 상황.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의 고교 신입생 76% 정도가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평준화 지역 교육감 입학 전형에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7일 세계 지역 대상자 5,498명에 대한 추천 배정을 했습니다. 체육 특기자 등 선배정 대상자 500여 명을 제외한 추첨을 통해 춘천 71.5%, 원주 77.2%, 강릉 78.7%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배정 결과는 17일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협의회 개최 장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오는 21일 남이섬에서 제2경춘국도 착수보고회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실에서는 남이섬 측이 제2경춘국도 노선에 강원도 춘천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남이섬에서 여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주국토청은 남이섬 인근 상인들이 교량 통과에 반대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회를 남이섬에서 열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장소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모한 올해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첫 수소충전소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7월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충전 용량 시간당 25kg, 차량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전 소요 시간은 약 5분으로 완충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시가 지난 8일 너울성 파도로 발생한 회타운 피해에 대해 긴급 재대비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해수를 공급하는 해수관로들이 파손돼 장상 횟집 상가와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해수가 공급되지 않아 긴급 재대책비로 재재난 목적 예비비 1억 6,200여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해수탱크와 해수 분리배관 정비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지역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은 대학생을 제외하고 양구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면 가능합니다. 석 달 동안 최대 월 30만 원이 보전되는 지원금은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입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군청 전략사업과를 방문해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삼척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올해는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농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인접된 농지를 연계해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원 내륙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원주 영하 6도, 속초 영하 3도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4도, 원주 3도, 속초 6도가 예상되며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도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고 일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겠지만 하늘은 계속해 흐리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로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고 동해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